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좀 과했죠? 저도 모르게 윙크를 했더라고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LH 관련해서 굉장히 시끄러운데 그것 때문에 3기 신도시가 이제 안 하면 어떡하나 하면서 또 매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 처해 있는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영끌을 걱정해주는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어요. 대출금리 뛰는데 영끌이 또 늘어났다고 하면서 가계대출이 1000조를 넘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주담대가 여전히 늘어나고 있죠. 금리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이제 빚에 대한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영끌이 많이 걱정된다고 그동안 추수꾼 역할을 했던 언론이 걱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끌했는데 발등에 불 떨어졌다고 지금 벌벌 떨고 있어요. 주담대 금리도 전월 대비해서 0.04% 5개월 연속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어요. 국채 금리가 심상치 않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대출 금리는 더 오를 거로 보여지는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영끌한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는 거죠. 여기에 이자도 버거운데 종부세 폭탄까지 만나 또 불안해하고 있답니다. 이거 예전부터 예정돼 있었던 거죠. 공시가격 현실화 하겠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죠. 시세도 올라가고 거기에 현실화율까지 올라가면 이로 인해 올라가는 공시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없었던 사실이 아니죠. 지금 역병 때문에 미국에서 돈을 엄청나게 풀었고 다른 나라가 어떻든 간에 미국은 지금 좋아지고 있으니까 이건 예정된 수순입니다.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대출 이미 한계에 찬 지 오래죠. 그러니까 규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기에 그동안 위기 상황을 탈출하기 위해 수많은 돈을 썼기 때문에 세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런데도 그동안의 상황은 몇 억 빌리는 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분위기였어요. 지금이 가장 쌀 때다. 지금 돈 없어도 남의 돈 내 돈처럼 쓸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영끌해가지고 투자하는 게 현명한 젊은이다라고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조장을 했죠. 영끌과 패닉 바잉을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러한 상황이 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언론마저 지금 그들을 걱정해주고 있어요. 그동안 수많은 펌프질을 통해서 작년에 패닉 바잉이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비수기인 12월에도 거래량이 엄청났죠. 임대 3법 때문에 전세가 폭등하고 전세 불안으로 하루라도 빨리 조금이라도 저평가된 지역에 집을 사는 게 맞는 거라고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 불안하게 느낀 무주택자들이 매수 전환에 나서면서 패닉 바잉이 절정에 이르렀어요. 이런 얘기 하면서도 꼭 덧붙이는 말이 있죠. 상투 잡았나? 뭐 이런 식으로 걱정스럽다는 듯 기사를 썼습니다. 계속 집값이 오르고 있다고 하고 신고가가 속출한다고 이야기했던 게 언론이죠. 믿을 수 없는 신고가에 기대서 이걸 매일매일 중계하듯이 언론에서 보도를 했고 그거에 기대서 패닉 바잉이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패닉 바잉 그나마 돈이 있는 사람이죠. 그것도 없으면 패닉 갭 투자에 나섰죠. 아파트 거래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2030 외지인들이 전국을 활개치며 돌아다녔어요. 그렇게 모두가 뛰어들고 나니까 이제 거래가 없죠. 더 이상 사줄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 거래가 안 되고 있는데 다시 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땅 투기 의혹이 나왔죠. 당연히 이거 개혁이 필요한 거죠. 그렇지만 수십 년간 이어져 왔던 비리입니다. 이것 때문에 신도시를 취소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 안정시키고 있는데도 신도시 취소된다 하면서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언론에서 보여주는 대로 신고가 기사를 믿고 나 빼고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고 있고 나만 뒤처지고 있다라고 불안감을 심어줬습니다. 어디가 호재고 부동산만한 것이 없고 부동산은 불패다 이러한 인식을 젊은이들한테 인식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그걸 믿고 사람들이 패닉 바잉에 빠진 거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떤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포가 금포가 됐죠? 수년간 미분양을 거쳤던 지역인데 여기로 사람들의 관심이 몰렸습니다. 실거래가가 10억을 돌파했다고 하면서 상승세가 계속된다고 하루가 멀다 하고 기사가 나왔던 지역이에요. 여기 보면 풍무 센트럴 푸르지오가 10억에 실거래 됐다고 계속 오를 거라고 기사가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의 상황을 살펴보면 10억에 거래됐다고 하니까 매물은 13억 가까이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사가 나온 후에 거래는 끊겼어요. 여기 13억 주고 들어갈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여기 주변에 아파트 공급 어마무시하게 많고 또 서울과 가깝다 하지만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것도 몇 냥 안 되는 9호선에 기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격에는 거래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여기만 그런 게 아니죠. 운양동 한강 2차 운양 프루지오 한번 보면 1월에 최고점을 찍었는데 7억 5천 거래가 최고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3월 6일에 거래된 거 6억 9천이에요. 10% 이상 떨어졌습니다. 2달 만에 10%가 사라진 거죠. 2달 전에 산 사람은 꼭지를 잡은 거네요. 구례동도 그렇죠. 구례역 인근에 김포 한가람 우미린 아파트, 여기도 5억 5천 최고가를 찍었는데 최근 거래는 5억입니다. 10% 빠졌네요. 여기도 2달 만에 10%가 사라졌어요. 운양동 화성파크드림, 여기도 5억 5천 최고가를 찍었었고 매물은 그거에 맞춰서 나와 있죠. 그렇지만 가장 최근 거래가는 4억 7천입니다. 다시 떨어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요. 그나마도 거래는 급감했습니다. 내놓는 호가는 최고가에서 얘기했던 호가대로 내놓고 있지만 팔리지 않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하락의 전조죠. 제가 지난번에 김포 얘기했다가 테라스 있는 게 얼마나 비싼데 너 그렇게 얘기하냐 막 이렇게 비판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 9억에서 6억으로 떨어졌다고 얘기했더니 9억은 테라스 있는 거고 6억은 테라스 없는 거라고 막 그렇게 비난들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거래가 없습니다. 그 옆에 단지 한번 볼까요? 그런 논란을 없애기 위해 동일 평형의 동일층의 거래가 변동을 한번 보면 8억 찍었던 거래가 10월에 있었죠. 그리고 지금 2월 1일 6억 3천에 거래됐습니다. 똑같은 평형, 똑같은 층인데 8억에서 6억 3천으로 하락을 했어요. 20% 이상 빠진 거죠. 불과 석 달 만에 20%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1억 7천이 없어진 거죠. 1억 7천이면 한 달에 150만 원씩 10년 동안 꼬박꼬박 갚아야 할 돈입니다. 그 돈만큼 사라진 거죠. 그렇지만 이 8억의 거래가를 믿고 그 최고가를 기준으로 조금이라도 싸다고 느껴지면 패닉 바잉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만큼 빠졌어요. 김포 규제하니까 파주가 뜬다고 파주도 10억을 넘봤죠. 운정 신도시 센트럴 프루지오가 9억을 돌파하고 10억도 머지 않았다고 정말 매일매일 기사가 나왔습니다. 김포가 묶이니까 파주가 불타오르고 있다고 막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건데 그 기사에 나왔던 단지 9억에 거래됐다고 하니까 매물은 다 9억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거래는 7억 9천입니다. 13%가 빠졌어요. 불과 2달 만에 13%가 하락을 했습니다. 파주 여기만 그런 거 아니죠? 야당동 한라 비발디 센트럴파크 여기 보면 2달도 안 돼서 1억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그래프 꺾인 거 보이시죠? 야당동 롯데캐슬 파크타운 여기도 6억이 넘는다고 하니까 다 매물 막 6억 내놓고 막 이랬는데 5억으로 빠졌습니다. 20% 하락을 했네요. 그런데 매물은 쌓여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죠. 다른 지역을 예로 들어보면 상승률 1위였죠. 집값 제일 많이 올랐다고 세종 핫하다 이렇게 뜨거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실거래가 취소된 것 중에 신고가 비율이 다른 지역의 2배에 달했어요. 이렇게 핫하다는 세종시 어떤가 볼까요? 어진동 더샵 레이크파크 여기 11억 가까이 최고점을 찍었어요. 여기 그래프 보면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여기 밑에 다 찍혀 있는데 뜬금없이 10억 이상에 하나 찍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매물은 다 10억 이상에 내놓고 있어요. 최근 거래는 8억 3천에 이루어졌습니다. 기존에 6억도 안 하던 단지가 갑자기 11억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8억도 싸다고 생각하면서 누군가 산 거죠. 제가 S와 S에서 설명드렸던 또 다른 S겠죠? 수상하거나 멍청한 거래 중에 멍청한 거래에 가깝습니다. 세종 도담동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3억 넘었다고 막 하니까 매물 13억에 뭐 14억 가까이 내놓고 있는데 그 가격에는 거래가 안 되죠. 그래도 12억 정도면 싼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믿고 산 거래를 마지막으로 거래가 끝났습니다. 대평동 해대마을 6단지 여기도 15억 간다고 막 해가지고 지금 매물 최고점 그렇게 찍었는데 11억 9천 이후에 거래가 없어요. 그런데 세종시 거래 그래프의 특징을 살펴보면 정말 편차가 큽니다.
소담동 세셋마을 여기를 한번 보면 지금 거래가 찍혀있는 분포를 보면 말이 안 되게 찍혀 있어요. 19년 12월 여기 제일 많이 찍혀 있는데 여기 거래가 쭉 보면 가장 싸게 팔린 건 5억 1천이고 가장 비싸게 팔린 건 10억 7천입니다. 한 달에 거래된 게 2배 넘게 차이 나는 실거래가가 이렇게 찍혀 있었어요. 어떤 게 이 단지의 적정 가치인지 판단하기도 전에 10억 7천짜리 거래가 있으니 가격은 그 사이에 줄줄이 찍혔습니다. 20년 2월에도 엄청난 편차를 보이는데 이렇게 가격이 올랐다고 하니까 하단이 올라갔죠. 그래도 여전히 2배가 넘게 차이 나는 실거래가를 보이고 있어요. 8월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혼란스러운 정보 때문에 그 가격이 싸다고 생각하면서 사들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산 또 말이 많았죠? 전 장관이 우리 집 아파트 5억 정도 한다고 했다가 막 난리가 났었던 지역인데 집값 상승률이 전국 1위를 기록하면서 신고가를 속출하고 있다고 했어요. 김포 파주로 가려다가 유턴해서 역풍선으로 일산이 터졌다고 매일매일 일산에 대한 기사가 나왔어요. 특히나 예전에 제가 차라리 위브더 제니스 이런 거 경매 받는 게 낫다고 막 얘기했었는데 여기도 지금 이딴 신고가를 보이고 있다고 계속 일산에 대한 기사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어떤지 볼까요? 위브더 제니스 경매 막 200건 나오고 그랬던 시기에 가격이 아래로 쭉 하향을 했습니다. 그러다 오른다 하더니 다시 꺾이고 있어요. 결국 가격은 제자리를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이파크 시티 5억이라고 얘기했다가 문매 맞은 전 장관이 살고 있는 곳이죠. 5억이라고 얘기했던 거 거짓말 아니죠. 실제로 5억 선을 기준으로 계속 그 아래에서 가격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아무 변화가 없다가 갑자기 급격히 오르고 다시 꺾이고 있습니다. 호가는 8억인데 거래는 6억이 되고 있죠. 꺾여도 안 팔립니다. 하이파크 시티 딴 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거래가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전 장관이 얘기했을 때 그냥 다 고만고만 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막 치솟아 오르더니 다시 지금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동안 오른다는 얘기에 열광했던 2030들 그리고 자기는 다주택 다 정리했다고 하면서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고 얘기하셨던 분들 말 듣고 지금 집 산 사람들 그들이 가져올 충격은 정말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돈 벌 구멍은 없고 빌린 돈은 내가 평생 벌어도 갚지 못할 정도로 많이 빌려놓은 상황인데 가격은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